안녕하세요. 원펀치블루.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TVN에서 분데스리가 해설하고 있는 김호성 해설위원 모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호성 의원이 팬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분데스리가 해설하면은 해외 축구 전문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고려대학교에서도 공격수로 맹활약을 하고 실업 대구 FC에 들어갔다가 경찰청에서 뭐 염기훈 선수 당시 또 김두현 뭐 좋은 멤버들과 알리그에서 또 활약을 하다가 그다음에 대구 FC 가기 전에 미포조선 또 실업리그에서 활동도 하고 경주한수원에서 김민재 선수랑도 같이 뛰다가 내셔널리그에서 득점왕을 한 엘리트 공격수 출신입니다. 오늘 김호성 위원이 해설위원이고 또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동년배 그런 이야기들도 좀 선수들 얘기도 해주고 김민재 선수 얘기도 해주고 또 공격수로서 요즘에 손흥민 선수나 이런 공격수들의 어떤 심리나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기 원투펀치 어때요? 저 자주 뭐 보고 라이브도 가끔 챙겨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저는 어렸을 때 한참 집에서 새벽에 축구 틀어놓고 전 축구 하던 시기에 휴가 나와서 축구 틀어놓고 보던 시기에 한참 이제 하시던 분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게 너무 진짜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뭐냐고요? 짜잔. 보이시죠? 저희가 다음 카카오로 서비스를 오랫동안 하다가 유튜브에도 좀 본격적으로 올리자 뭐 해서 올리기 시작한 게 한 1년 반 이상 된 것 같아요. 유튜브에. 근데 저희가 구독자가 10만이 됐네요. 그 사이에 이게 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실버 버튼이라고? 신기하다. 오늘 일단 처음부터 우리 김호성 위원에 대한 소개를 나무위키의 김호성 위원 소개 있는 것 같아서 바로 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86년 지금 만 36인 거죠. 179cm 맞아요? 키가? 네, 맞습니다. 넌 180 넘는 줄 알았어. 딱 80 정도 됩니다. 180 정도. 우리 김호성 위원이 포곡초등학교 나오고 그게 용인에 있는 건가요? 네. 여기 중학교까지 용인에 있는 학교고 태성중학교도 용인 태성중학교. 그러다가 묵호고등학교면 제가 강원도 사람이라 알지만 동해에 있거든요. 동해시 묵호고등학교 맞죠? 네, 맞습니다. 강릉 상구. 상구로 입학을 해서 감독님이 스카웃된 거죠? 그러니까? 나오시면서 따라 나와서 다시 창단을 해서 그렇게 졸업을 묵호고등학교에서 했어요. 강릉 상구에 있다가 묵호고등학교로 간 케이스네요. 네, 맞습니다. 강릉 상구에 있을 때 그러면 농상전을 잠깐 했었나요? 1학년 때. 1학년 때. 안 했는데 이유가 그 전년도에 어느 학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 정기전에서 지고 열받아서 지게차로 강릉 그 제1고 교문을 뛰어다가 거기 남대천인가? 거기다 버렸답니다. 그래서 삐져서 안 했다. 진짜 안 했어요. 그 해 안 하고 넘어갔어요. 와, 그랬구나. 아니 그럼 지난 회차 때 강릉 농고 출신 강성주 위원 하고 연배가 비슷하잖아요. 성주가 제 한 살 아래요? 아래고요. 같이 묵호고등학교랑 이제 강릉 농고랑 대회에서 만나서 4대 0으로 저희가 한번 이겼는데 이기고 그때도 공격수였고. 당시 제가 4골 다 넣었어요? 넣고 성주가 그거 가지고 강성주 위원은 한 골도 못 넣고. 그래서 맞대결을 했었구나. 그때 강성주 위원은 어때요? 본인 얘기는 약간 티비즈 같은 스타일인데. 돌격형 스타일의 좋은 선수였죠. 근데 골은 김호성 위원이 4골 다 넣고. 그래서 그때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제가 해설 처음 할 때 3인중에 들어갈 때 성주가 같이 이제 들어갔었는데 엄청 좀 저를 놀려가지고 어떻게 놀렸어요? 김호성 위원이 4골 넣을 당시에 지금 상황은 뭐 어떤 느낌인가요? 라든지 뭐 되도 않는 그런 자꾸 이상한 걸 물어봐가지고 엄청 긴장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 역시 고려대학교에 들어갈 정도면 고등학교 때 거의 뭐 넘버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랭킹에 엄청난 활약을 했으니까 고려대학교에 공격수로 들어가셨겠죠. 그때 고려대학교에 그럼 누군가요? 조민국 감독님 계십니까? 조민국 감독님 계셨고요. 감독님 이제 말씀하시는 게 골 넣을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당시에 3학년 때 득점왕
두 개를 두 개를 해갖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방송주의원하고 비교하면 고등학교 때 랭킹으로 따지면 더 앞서 있었겠네요. 어떻게 보면. 아니, 뭐 그건 맞나요?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 그 대학교 가서 포지션 변경을 해서 진짜 골 네. 넣는 역할만 했던 것 같아요. 아 고려대학교에서 완전히 네. 골 넣는 역할만. 토트넘님 저도 86년생이고 태송중 출신입니다. 이렇게 보니 대단히 반갑네요. 오, 학교 동기네요. 정윤환 선수도 86 태성중 네, 맞습니다. 태송중 출신이에요. 네. 수비수 정윤환 선수. 네, 맞습니다. 같이. 지금 강원 코치로 있을 거예요. 지금. 네. 서로 잘 알겠네. 같이 볼 찼으니까. 그렇죠. 네. 네. 은퇴해서도 얼마 전에 만나서 뭐 들어가기 전에 네. 만나서 홍차고. 강성주 해설님 2패라고. 네, 이건 사실 농담한 거예요. 성주야, 농담한 거다. 고려대학교면 당시에 뭐 빵빵한 선수들도 많았고 일종의 뭐 고려대학교니까 이제 고연전. 네, 네. 연대 다니시는 분들은 연고전. 우리 김호성 위원은 고연전이라고 해야겠죠. 정기전으로. 정기전. 선수들 중에 모르고 잘못 실수로 연고전 이렇게 얘기해서 혼난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없죠. 없죠. 없습니다. 무조건 고연전. 네, OT에서 항상 그런 것들은 네. 다 이제 그때는 끝나기- 어땠습니까? 고연전이죠. 제가 대학교 때 정식 고연전에서는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2무 2패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어, 대회에서 만나서는 두 번인가 만나서 다 이겼고, 이겼는데 네. 네, 결과적으로 정기전에서 못 정기전에서는 계속 못 이겼네요. 네, 네. 아 이게 약간의 흑역사네요. 정기전 흑역사 김호성의. 네, 정기전 이기면 항상 그 단상 위에 올라가서 뭔가 같이 네. 응원하고 하는데 네.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고려대학교를 정기전 무승으로. 네. 정기전 무승으로 네, 졸업을 하고 대구 FC에 입단을 했다가 바로 경찰청으로 가셨네요. 네, 2년 정도 뛰고 예. 경찰청에서 군복무했고요. 대구 FC면은 그 당시면은 대충 변병주 감독이나 이영진 감독 그때 네. 무렵에 1년 차에 이제 변병주 아, 감독님, 1년 차에 2년 차에 이영진 감독님. 이영진 이렇게, 감독님. 네, 그랬다가 경찰청 가서 경찰청 때가 스타들이 많았을 때 아니에요? 조등원 감독. 네, R리그에서 뭐 압도적인 승률을 자랑할 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 동기가 이제 김두현 선수가 네, 동기? 저기 아, 전북 코치. 나이는 형일 거 아니에요? 아유 한참 형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밑에 기수가 염기훈 선수, 염기훈, 양동현 선수, 양동현, 백이종 백이종, 코치님, 아, 김영후 선수. 김영우 선수, 네, 강원에 저- 있던. 예, 예. 네. 닮았어요. 김영우 저는 선수. 영광이죠. 네. 김영우 선수 닮았어요. 스타일이 약간. 어쨌든 멤버 엄청 빠방했군요. 거의 뭐 2년 차 때 경기를 많이 못 뛰었습니다. 왜요? 그 형들한테 밀려서. 그 형들한테 밀려서 네. 조동현 감독이 2년 차로 홀대했구나. 네, 네. 네. 성적에 좀 성적에 네. 급급해서 2년 차를 홀대하는 조동현 감독. 그러고 경찰청 제대하고 대구 FC로 복귀를 안 했어요? 당시 이제 K리그 팀을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미포 당시에 감독님이 이제 그때 네. 미포의 조민국 조민국 감독님. 감독님이 가셔 있을 때구나. 네, 당시 10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 네. 내셔널리그가 당시에 이제 6강으로 해서 결승 치르던 그 시기였는데 네네네네. 경기가 이제 몇 경기 있으니까 네. 몸을 딴 데 가서 만들고 이렇게 뭐 테스트 같은 거 하지 말고 여기 네. 와서 정식 경기를 뛰면서 몸을 만들어라 네, 라고 네,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랬구나. 네. 어쨌든 미포조선에 그럼 들어가서 그 내셔널리그를 네, 네. 바로 들어간 거네. 미포조선도 당시 멤버가 좋지 않았어요? 미포조선이 계속 우승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쵸. 연속으로 계속 우승을 하던 시기. 미포조선에서도 활약을 잘하고 바로 또 경주 한수원으로 갔네요. 네. 경주 한수원은 이때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있을 때 같이 뛴 거 아닙니까? 경주 한수원 시절이 내셔널리그 득점왕할 때. 네. 네. 14년도에. 예, 첫 14년대 해, 네. 첫 해 내셔널리그 득점왕을 하고 김민재 선수가 경주 한수원으로 왔었죠. 제가 15년 15년. 후반기인가 이렇게 와서 같이 뛰었었습니다. 당시 이제 저는 이 다음 해에 수술을 두 군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좀 경기를 많이 못 나갈 때인데 민재가 들어와서 같이 훈련하고 민재 후반기에 경기 다 뛰고. 예. 그러면 이렇게 그랬었죠. 많이 이렇게 받겠네요. 그 수술한 상황이니까 그 벤치에서 이러고 경기들을 많이 받겠네요. 그렇죠. 같이 훈련도 같이 했는데, 하고. 진짜 되게 저도 공격수로서 네. 그 선수 생활을 그렇게 했지만 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요? 이런 유형의 선수가 한 번도 저도 부딪혀 본 적도 없고. 충격적이었다는 정도의 표현은 사실은 네. 처음인 것 같은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네, 같이 뛰는 선분들이 잘하는 선수 놀랬다는 정도의 충격적이었다는 어떤 부분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는 게 있잖아요. 뭐
수비가 볼이 이렇게 있을 때 공격수와 상관없는 위치에 있을 때 공격수랑 좀 떨어뜨려 놨다가 공격수에게 들어올 만한 상황이 됐을 때는 또 바짝 붙었다가 뭐 떨어졌다가 이런 것들 되게 반복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데 사실 그런 게 이제 뭐 훈련이라든지 경기에서 100% 바짝 가서 붙고 떨어졌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짬으로 이렇게 봤다가 올 것 같으면 바짝 붙어주고 그쵸. 이렇게 하는데 그 나가는 타이밍 이런 거를 그 예, 예. 근데 진짜 그거를- 잘하는 수비수들은 잘 알지만 네, 그거를 진짜 한 번도 이렇게 뭐 소홀히 한다거나 어. 한 번도 이렇게 공이 근처에 왔는데 어. 저한테 와서 꽝 안 부딪혔던 적이 없어요. 어. 훈련하는데 그리고 훈련하는데 당시에 인조잔디에서 훈련을 네, 했었는데 네. 그 지금 선수들 신는 그 나사로 된 6개짜리 창 있잖아요. 네. 그걸 신고 나와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쇠뽕? 네, 너무 진짜 그런 것도 너무 충격적이고 인조잔디인데 쇠뽕으로 오늘 보통은 이 지금- 인조잔디는 이 플라스틱으로 된 그렇죠. 어? 그런 거나 아니면 풋사라 같은 풋사라 게 같은 걸로 이제 하잖아요. 보편적인데 어. 그걸 신고 나와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너무 왜? 그냥 실전인 거죠. 얘는. 항상 그냥 실전인 거야 계속.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런 것도. 그런 거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인터뷰 같은 거를 좀 제가 찾아봤어요. 네. 이제 너무 딴 세계의 사람이 돼서 네. 이제는 이제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감독 코치님이 시키는 거를 100%로 한다 이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걸 보편적으로 배우는데 네. 얘는 이제 이거를 훈련이나 시합 때 상관없이 그냥 100% 하는 거 시킨 거. 다른 선수들은 물론 잘 하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훈련 때는 떨어뜨려 놓고 그쵸. 경기 때도 조금 떨어뜨려 놓을 때도 있는데 경기를 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어. 공이 들어올 때 항상 준비하고 항상 먼저 그쵸. 인터셉트하고 강하게 부딪히고 야. 그런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아 그래도 내가 잘못 보진 않았구나라는 생각. 그 경주 안수원 시절 때 그러한 엄청난 임팩트, 충격적인 임팩트가 있으니까 네네. 전북에서도 그거를 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연세대에서 나와서 전북의 소속이었는데 전북 소속이었는데 네, 서류상으로는 전북 맞아, 소속이 맞아. 되지 그랬죠, 못하는 맞아요. 상황에서 아, 이제 내셔널리그가 맞아요. 이제 세미 프로였으니까 맞아요. 6개월 정도 이렇게 뛰었었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경주 안수원에 가서 네. 임시로 뛰다가 이제 팀으로 들어간 거죠. 맞아요. 그러고 바로 이제 대표 선수 막 되고 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어려운 동생이 돼가지고. 연락은 그럼 김두현 경찰청에 있던 염기훈 선수 뭐 네, 기훈 형도 대기 중 연락하고요. 연락하고요. 형도 연락. 김민재는 연락하기엔 먼 사이다. 네, 지금 또 멀리 이탈리아로. 너무 먼 세계의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네. 그래도 이번에서 나폴리에서의 경기는 조금 봐요? 네, 보셨어요? 보는데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 어. 뭐 예상은 했어요. 저도 어. 뭐 대표팀 경기도 보고 이 경기를 봤을 때 통할 것 같은데 왜 안 가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서 잘 하잖아요. 예상했던 것과 같이. 하긴 걱정들을 많이 안 했어요. 네, 김민재 네, 선수는 네, 잘할 맞습니다. 거다. 네. 그러다가 STM부터 시작을 해서 갑자기 해설에 대한 그 욕망이 꿈틀거렸나요? 네. 네. 해설계로 들어왔어요. 지금도 보면 말은 되게 상당히 잘하고 그리고 톤도 좋고 네.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난 해설을 좀 해야겠다. 아니요, 이렇게? 아니요. 저는 그거는요? 당시에 이제 그만두고 네. 축구 교실을 한번 열어 보려고 네. 이제 어디서 배우고 있었어요. 네. 용해에서 이제 어디 축구 교실에서 배우고 있었는데 당시 내셔널리그 이제 사무국장 하시던 형님이 이제 득점왕도 했고 뭔가 좀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래. 당시에는 이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긴요. 먼저 예, 제의였구나. 내셔널리그 중계를 좀 예. 해볼래 하고. 당시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네 그렇습니다만 하면 된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꼴이네요.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숙기도 되게 없고 저는 팀에 있으면은 1년 동안 그 후배들이랑 말도 한마디 안 해보고 안녕하세요, 안녕만 하고 헤어지는 후배들도 있을 정도로 말을 원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숙기도 없고 너무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냥 막연히 그냥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가 네, 지금 네. 이렇게까지 해외 축구까지 하게 되는데 해외 축구 좀 어때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꽤 있죠. 네, K리그랑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어. 국내 축구랑은 음. 다른 차원이고 준비할 것도 너무 많고 음. 완전 다른 차원. 어. 겪어보지 않은 사람 똑같은 해설이지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준비하는 그거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이. 레밍님 선출인지 몰랐어요. 기존의 여타 선출위원 분들께는 미안한 말입니다만 어휘의 선택이랄지 문장의 구성이 다른 선출위원보다도 훨씬 완성도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근 비선출이신 줄. 이야, 이거 최고의 칭찬 아니에요? 어? 감사합니다. 야, 말을 너무 잘해서 당연히 비선출인 줄 알았다.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완전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어요, 대명님이. 그러니까요. 여기 그 얘기가 있네요. 프로 입단 전에 묵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함영기 감독이었어요. 네. 함영기 감독 옛날 현대에서 뛰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민국 감독님에게 높게 평가받아서 고대로 가서 미드필더로도 뛰었고 전국 대학 잠깐만 신장이 성장하질 않아 미드필더로 보직을 변경해 이게 맞아요? 원래 제가 그 섀도우 스트라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었었는데 네. 대학교 들어가면서 가서 공격수로 바뀐 거 네, 아니에요? 조 감독님 이제 너 골 넣는 것만 해. 이거 거꾸로 네. 됐네? 이거 잘못됐네요. 네. 고려대에서는 네. 네.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 뭐 이쪽을 네, 많이 네, 뛰다가 완전히 조민국 감독 하에서 골만 넣어라. 네, 그래서 네. 공격수로 변신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거는 팩트를 수정을 하셔야겠네요. 이거 만들어 주신 분. 네. 그리고 나서 대학 축구 선수권에서 결승전에서 2골을 득점하면 고대 우승을 견인했고. 네. 이건 맞아요? 네. 네. 아. 동대회에서 4골을 쓸어 담아 득점왕에 등극. 네. 오, 전국 대학 축구 선수권에서 득점왕. 당시에는 이제 예선전에 골 넣은 거를 안 치고 본선부터만 본선부터. 하는 그런 룰들이 있었어요. 어떤 대회는 그렇게 하고 어떤 대회 예선부터 하고. 이 대회는 본선만 골을 쳤네요. 그래서 4골. 네,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대구 FC의 드래프트에서 4순위 지명돼서 프로 입단. 데뷔 시즌은 R리그에서 활약. 1군 무대에서는 5경기 교체 출장. 2017년에 그때는 이제 주전 경쟁이 조금 그때 말로 좀 빡셌네요. 네, 네, 바로 들어가서 신인으로 들어가게. 네, 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네. 이 5경기 교체 출장이라고 돼 예, 있잖아요. 예. 1군에서. 제 기억에는 뭐 많은 건 아니지만 한 10경기가 10경기가 넘어요. 근데 이제 넘어요. 교체 출장이. 이게 또 잘못됐네. 그러니까 근데 기록은 저도 봤는데 이렇게 예.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당시에 뭐였냐면 어. 전광판에 제가 들어가는데 예. 다른 사람이 뛴다고 이렇게 돼요. 잘못된 거네요, 네, 기록이. 근데 이제 저도 좀 바보 같았던 게 뭐냐면 그 기록을 수정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수정해야죠, 그러면. 당시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왜 그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 이제 그 구단에 만약 경기 이기잖아요. 그럼 수당은 제 앞으로 나오는 거죠?라고까지만 물어보고 수당만 받고 더 이상 수당만 받고. 이 사람 참 너무 착하네. 너무 당시에 너무 네 저도 무지했던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이거 얘기를 해야지. 이건 K리그 전체 기록적인 부분에서도 이거는 그 오류가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러게요. 많진 않지만 요거보다는 많았던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년차 때 연봉 협상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아니 프로 무대 1군 리그에서 교체 선수 에라가 된 거는 이건 수정이 무조건 돼야 되는 건데. 야, 이런 일들이 있었네요. 좀 잦았어요. 그것도 몇 경기 안 뛰었는데. 2009년에 네. 야, 이런 일이 있었어요. K리그도 이렇게 연감이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네. 전체 뛰었던 83년부터 뛰던 선수들의 네, 네. 연감 기록. 네. 이것도 수정이 돼야겠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생각에 5경기나 네. 10경기나 뭐가 다르냐 그냥 약간 이런. 5경기 뛰나 10경기 네. 뛰나 이게 뭔 차이냐. 그렇죠. 네. 뭐 그게 큰 차이가 아니니까. 나무 위키에서라도 좀 수정을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즌 종료에 팀과 계약이 종료되었고 라운데 계약이 종료된 거가 맞아요? 1년 남았어. 남았었죠. 네. 계약이 종료되진 않고 네. 대구 FC 소속인 상황에서 네. 경찰청에 지원 입대해서 네, 맞습니다. 지원 입대해서 거기서 경찰청 축구단으로 네, 네. 활약을 했고요. 근데 군복무 마치고 고대 은사님인 조민국 감독님 부름에 미포조선 합류. 수원시청에게 2골 뽑아낸 데 이어서 4강 플레이오프전에서도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맹활약. 네,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다. 네. 조민국 감독님이 되게 좋아하셨네요. 김호성 선수를. 그렇죠? 대학 모르겠어요. 좋아하신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대학교 때 항상 네. 경기가 잘 안 풀리거나 지고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워밍업을 항상 뒤에서 하잖아요. 어린 이제 뭐 2학년, 1학년 때 그러면 이렇게 경기를 안 보시고 이렇게 딱 벤치에 기대셔서 몸 푸는 사람들 이렇게 보셔요. 저는 이렇게 몸을 풀다가 이렇게 벤치를 들어가고 싶으니까 벤치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서 네. 생각보다 또 골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계속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조민국 감독님은 좀 어때요? 뭐 팬들은 사실은 조민국 감독님에 대해서 직접 만나보고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이래저래 뭐 커뮤니티에서 조민국 감독 얘기 뭐 어쩌고저쩌고 또 남들의 이야기 이런 걸로만 들어서 어떤 뭐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조민국 감독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뭐 그런 식으로 직접 보지 않은 상황에서 생성이 됐을 수도 있는데 오래 그래도 같이 있었잖아요. 조민국 네, 감독님은 어때요? 재밌으시고 재밌으시죠? 네, 네, 의리도 실제로 보면. 있으시고 네. 좀 이렇게 숨기는 게 없으세요. 어. 그냥 다 오픈하고 말씀해 주시고 네, 약간 이렇게 좀 네. 그 큰 형님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네. 그 매니저형 감독이라고 해야 네, 될까? 맞습니다. 네. 좀 이렇게 다 아울러 주시고 어. 뭔가 잘못되는 것만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는 잡아주신 성향의 정도. 예, 네. 감독님이시고 선수의 장점을 좀 잘 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포메이션도 짜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큰 틀에서 이런 걸 해주시구나. 맞습니다. 그런 약간 아. 스타일이시고 예, 세부적이고 이런 거는 또 코치님들이, 그러니까 약간 예, 좀 매니저형 감독이 맞나요? 그렇죠. 예. 네, 코치들이 또 그런 부분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자주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제 한번 딱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면 바로 이렇게 알아듣고 그런 것들이 또 어. 장점이었죠. 그런 부분. 네, 하긴 되게 선수 되게 시절에도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그냥 시원시원한 남자 같은 네, 그런 네, 느낌? 네. 그래갖고 그냥 뭐 몸이 워낙 힘이 좋고 그러니까 수비도 잘하고 뒤에서 특히 조민국 감독은 선수 시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빠따 이런 네. 표현. 예. 슈팅이 그냥 엄청났거든요. 네. 중거리 슈팅이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 걸리면 그냥 조민국 감독님 엄청난 그 대포화 슈팅이 나가는 그런 전형적인 선수였습니다. 네, 약간 감독으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렇게 좀 시원시원하시고 그런 것도 있고 조민국 감독님 그 슈팅 일화를 저희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거든요. 표창 운동장에서 페널티킥을 차는데 2번 못 넣으셨대요. 네. 이제 감독님 말씀이에요. 어, 한 번은 이제 페널티킥을 슈팅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네. 내가 한 번은 여기서 차서 저 뒤에 있는 전광판을 맞춰서 그 정도로 페널티킥인데. 그 정도로 세게 슈팅을 시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한 번은 전광판 맞추려면 각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빗나간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내가 페널티킥을 찼는데 위에 크로스바에 맞고 뒤에 하프라인에 공이 떨어졌어. 그 정도로 나는 슈팅이 좋았어.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셨었어요. 자랑은 아니고 그 실축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2번 못 넣으신 거 아. 말씀해주셨어요. 네, 유쾌하게 그 실축을 유쾌하게 좀 풀으셨네. 아 여기 자세하게 나오네요. 경주 한수원에서는 2014 시즌은 16골로 득점왕을 차지했고 네. 그 다음 시즌은 부상이 괴롭혔고 그죠? 네. 수술을 한 2번 정도 두 했습니다. 번. 어느 부위 쪽 문제가 있었나요? 그 왼쪽 무릎 수술 한 번 하고 어. 오른쪽 탈장 수술 아 이어서 바로 하면서 그냥 전반기가 날아갔어요. 그렇구나. 아 근데 사실 선수 출신들이 그 스포티비 시절에는 현영민 위원도 네. 거기서 뭐 해외 축구 이렇게 자료 준비 막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그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안 하던 거니까 그렇죠? 네. 완전 다른. 또 어. K리그랑 해외 축구랑은 또 완전 다르죠. 다른 레벨의. 우리가 보통 이제 고대하면 네. 그 화려한 선수층 고려대, 연세대가 대학을 주름잡던 시절이 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뭐 이장강 감독의 용인대, 뭐 기타 등등 다른 대학교들도 또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도 상당히 강호로서 거의 춘추전국 시대처럼 대학 대회들이 또 바뀐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닐 땐 좀 어땠습니까? 저 한 살 위에 선배가 예. 박주영 선수. 박주영 선수. 네, 주영 형 또래에서 정기전을 마지막으로 이기고 아 1년 선배예요? 네, 그 1년 선수가? 선배인데 아, 나가시면서 네. 제가 이제 2학년이 되면서 광주대 같은 팀들이 광주대. 네, 1, 2학년 대회에서 우승하고 어.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진짜 예전에 듣도 예. 보도 못한 막 예. 광주대가 와서 우승하고 계속. 저희는 이제 나가서 1년에 하나 정도 우승하고 하고 정기전 말씀드렸다시피 지고 박주영 선수가 있는데도. 박주영 선수는 이제 1년 하고 그냥 바로 서울로 아 넘어갔어요. 그렇죠. 네. 1년 하고 넘어갔으니까 그러면은 박주영 선수하고는 이렇게 서로 같이 네. 뭐 잘 모르게. 저는 이제 그 청소년 대표 때 들어가서 소집하면서 이제 아, 인사하고, 그때는 인사하고? 예, 이제 들어가서도 인사하고 이제 알고는 지냈었는데 또 이제 너무 먼 형님이 되시면서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때는 고대는 그
동기나 선후배들이 뭐 대충 한 두세 명만 꼽으면 누구 있었나요? 지금 동기가 이제 그 대구에서 어. 취업 사기 당한 우리 이용래 그 네. 플레잉 코치가 있고 뭐 취업 사기라까지는 할 필요 없고 네. 이용래 선수. 네 그리고 권순영 선수 권순영. 성남에, 네. 그리고 이제 제주의 김근배 골키퍼 아 김근배 키퍼. 네 지금 동기 중에는 그렇게 그랬구나. 있습니다. 네. 네. 이재성 선수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성 선수의 형인 이재권 선수 이재권. 네. 재권이가 한 살 밑에. 한 살 밑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재권 선수는 조민국 감독 네, 네. 있었고 네. 이재성 선수는 그 이후에 서동원 감독 시절에 네, 이 네. 선수 그 뛰었고 시기예요. 네, 제가 그때 중계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네, FA컵 강원이랑 네. 칭찬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지금 서동원 감독 이재성 선수 중계 분데스리가 저희가 하고 있죠. 하고 있죠. 네. 네, 어떤 것 잘하더라고요. 같아요? 후배로서 아 너무 대단한 선배가 것 같고. 되는 거죠. 네. 고대 선배. 너무 잘해요. 분데스리가에 동양인 선수들 이재성 선수처럼 많이 뛰고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패스 센스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리그에서 이재성 선수가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올 시즌에 플리겐이라는 선수 하나를 영입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국인이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더 잘해요. 잘하는데 이재성 선수가. 네, 근데 출전 시간 지금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월드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파들이 잘해야 되는데 네, 네. 요즘에 토트넘 같은 경우는 뭐 프리시즌부터 해서 이른바 뭐 셔틀런 비롯해서 공포의 삑삑이 네, 네. 체력 훈련을 아주 피지컬적인 훈련을 상당히 강하게 지금 계속 해서 지난 시즌 후반기와 비교했을 때 선수들 몸 상태가 많이 무겁거든요. 플레이를 보면 네, 네. 거기에 이제 팀 전체의 어떤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역시 손흥민 선수도 아직은 공격 포인트가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저 공격수 출신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 같은 무대에서 네. 활약할 수 있는 우리나라 선수잖아요. 네, 네. 네, 우리나라 선수로서 이런 정도 무대에 활약할 수 있었던 건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게 있나요? 우선 마인드 자체부터 다른 것 같아요. 마인드. 제가 어렸을 때 공격수로서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할 때는 완벽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슈팅을 하면 혼나는 네, 대한민국은 그랬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손흥민 선수가 독일로 넘어가고 그쵸. 이제 하면서 슈팅을 그냥 이제 옆에서 달라고 하는데도 막 그냥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부터가 우선 대단했고 이제 거기에 슈팅이 완성이 되니까 뭐 때리면 다 들어가는 수준이 됐고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스피드는 타고나는 거예요. 스피드는 타고나는 건데 타고난 스피드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완성형이죠. 완성형. 네. 그러게요. 이동경이랑 이동준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동준 선수는 뭐 부상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이동경 선수는 요즘에 라인업에 잘 못 들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러니까요. 뭐 언어가 네. 안 된다느니 뭐 좀 말도 안 되는 어쨌든 두 선수가 조금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월드컵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이비수또님. 그럼 조금 전에 그 손흥민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가서 약간 유럽식 마인드, 네. 유럽 선수와 비슷한 마인드를 사실 갖고는 있죠. 지금도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네. 그런 선수고 뭐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네. 한국에서 축구를 배울 때 완벽한 찬스가 아니면은 슈팅하지 마. 네. 특히 우리 코치 선생님들 뭐 하지 마라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 마. 네. 뭐를 해도 돼. 괜찮아가 아니고 하지 마라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해보면 뭐 하지 마 이러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손흥민 선수처럼 잘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좋은 지역으로 빠져 들어가요. 여기에도 줘도 괜찮고 내가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해도 괜찮은데 내가 들어가서 슈팅을 해서 빗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왜 거길 안 주느냐에 대한 질책이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도 지도자 교육을 가서 얘기를 들은 것 이제 배운 건데 잘못된 선택을 선수가 해도 그 선택이 이제 뭐 우당탕탕해서 득점이 되면 그거에서 질책하지 말라라고 이제 배웠거든요. 그렇게 지금 지도자들이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옵션이니까 네, 뭐 네, 이렇게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였는데 결과가 뭐 조금 안 좋으면 이런 방법도 있긴 있었어 네. 라고 그냥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줘도 되는데 내가 욕심을 부려서 슛을 해.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나는 그냥 욕심이 많은 선수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성공을 시키면 욕심은 부리지만 그래도 얘는 한 골 넣을 수 있는 선수야라는 그 책임이나 어떤 그런 오는 건 내가 받는 건데 그 전에는 이제 무조건 져야 되고 예,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우선 이 생각부터가 달랐고 신체적인 거나 능력적으로 또 아버님이 워낙에 또 잘 만드셨고 그걸 또 경기장에서 잘 풀어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멘탈리티적인 측면에서는 공격수들은 사실은 심리적으로 또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흥민 같은 선수는 득점왕이 됐어요. 네. 공동 득점왕이지만 네, 네. 어쨌든 페널티킥 없는 그것도 네. 기대치가 지금 많이 팬들 뭐 전문가들 많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상황에서 선수도 내가 이 정도 레벨에는 이제 기본은 이 정도 레벨까지는 해줘야 되겠구나. 네. 네. 라는 심리적인 게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그런 압박을 좀 받겠죠.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득점왕을 하면서 되게 골을 넣고 이러면서 이제 기분도 되게 좋고 뭔가 페이스도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리가 끝나면서 끊어졌고 이제 상대 팀에서는 케인이랑 손흥민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막아라라는 거에 대한 좀 더 강한 전술적인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도 제 생각이에요. 득점 못하는 경기 이렇게 좀 한 경기 두 경기 늘어갈수록 본인도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그쵸. 겹쳐지지 않을까. 빨리 하나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네, 골이. 충분히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 골이나 뭔가 이렇게 탁 터지면 쭉 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야구 선수들은 한창 잘 맞을 때는 뭐 공이 수박만해 보인다 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네. 실제로 공격수들이 골을 한창 잘 들어갈 때 네, 이건 뭐 다 들어갈 것 같은 네, 네. 그럴 때랑 아니면 조금 슬럼프를 겪을 때 네. 이럴 때랑은 어떤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야구랑. 그 이제 뭐 슈팅을 때려서 넣는 것도 있고 1대1 찬스를 만들어서 넣는 것도 있는데 한참 막 잘 들어가기 시작할 때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굴절. 굴절이 그쵸. 되는데 코너킥에서 앞에서 굴절이 됐는데 이게 뭐야라고 했는데 내 발 앞에 떨어졌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막 끼고 다리 사이로 들어가고 그런 것도 저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될 때는 될 때 그냥 그렇죠. 어떻게든 예. 되는데 안 될 때는 네. 어떻게 이상하게 안 되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런 게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심리적인 게 특히 공격수들은 골을 못 넣으면 그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받고 네, 맞습니다. 결국은 그걸 털어내는 방법은 골밖에 없죠. 네, 네. 네. 근데 요즘에 모르겠어요. 토트넘 우리나라 내한 경기 또 과정들 이렇게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체력 훈련들 특히 콘테 감독이 네, 뭐 장기적인 레이스에 대비해서 네. 네. 많이 시킨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솔직히 학창 시절에 팀에서 그런 뭐 강한 체력 훈련을 시즌 전에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은 동계훈련은 동계훈련이 되겠죠, 동계훈련, 우리나라는. 네, 되겠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또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할 때만 해도 고참 형님들이 동계훈련 하기 싫어서 그만둔다. 이제 이쯤 했으면 나 이제 동계훈련 그만해도 되잖아라는 식으로 이제 그만둘 정도로 동계훈련이 그 정도로 힘들어요. 자금이 좀 되는 프로 구단들은 그 휴가를 시즌이 끝나면 휴가를 주잖아요. 휴가가 끝나면 대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이제 뭐 11월쯤 시즌이 끝나면 12월 중순쯤에 한번 모여서 새로운 선수들이랑 상견례 한번 하고 크리스마스 또 보내고 이제 12월 말에 한번 들어와서 아예 뭐 괌이라든지 이렇게 따뜻한 나라로 가서 한 2주 동안 그냥 운동화 신고 뛰는 것만 해요. 계속. 뛰는 것만. 네, 뛰고 웨이트 트레이닝 그게 하고. 이제 히딩크 감독 때 도입됐던 뭐 셔틀런, 삑삑이 이런 것도 네. 합니까? 그렇죠. 이제 그 피지컬 팀이? 뛴다는 거 자체는 계속 뛰는 건 예전부터 똑같았고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짧은 거리를 반복해서 반복해서 뛴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조금 변화가 있는 거고 동계훈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프리시즌은 기본적으로 이제 쉰 기간이 좀 길었으니까 와서 뛰는 거 그리고 볼 가지고 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됐을 때 새로운 감독님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어떤 전술 전략으로 나갈 거에 대한 조직적인 이렇게 그냥 볼을 굴리면 어디로 움직이고 볼이 어떻게 들어오면 어떻게 맞고 이제 이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 경기 하면서 경기 체력 올리고 그 다음에 시즌. 근데 그거를 엄청나게 빡세게
시키는 그런 팀들도 있지요. 다른 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강화해서 물론 네. 기본적인 체력 훈련들은 다 하지만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시즌 초에 네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지난 시즌 후반기 경기를 제가 같이 따로 또 그 스포티비 나오고 네네. 그거 다시 보기로 지난 시즌 후반기 아스날전 수년됐던 아스날전도 그랬고 제가 봤는데 확실히 뭐 5-4-1 전형에서 네네. 네, 수비 라인의 어떤 적적인 높낮이 거기서부터 그 공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선수들의 어떤 기동력, 움직임, 네. 또 공이 없을 때 어프트볼 움직임, 빌드업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지금 보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시즌 초하고 네네. 최근 두 경기 같은 경우에 울버햄튼전, 지난 노팅엄전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은 야 이거는 팀 전체가 지금 몸이 무거운 건데 이게 분명히 그런 훈련의 여파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상황을 정확하게 정확히 저도 알 수 모르겠지만 없고요. 이제 네. 그런 요인들이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프리시즌 마무리 과정에서 그런 뭐 좀 과부하가 걸렸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중계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선수들이 움직이는지 보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것보다는 이제 감독들이 어떻게 움직여라라고 선수마다 이제 지시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네가 올 시즌에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네. 것들도 또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잘 맞지 않고 거기에 이제 체력적인 부분도 겹치고 그러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거를 조금 강하게 느끼는 선수들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생각보다는 좀 몸이 그런 걸로 인해서 빨리 올라오는 선수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처음에 그 삑삑이 공포의 삑삑이 네. 셔틀런 얘기 나온 게 우리 저 시딩크 감독 때거든요. 네. 2002년에 1월이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1월에 북중미 골드컵. 그때 이제 체력 훈련을 엄청나게 강하게 네. 시킨 거예요. 네, 그래갖고 맞습니다. 북중미 골드컵 가서 몸들이 엄청 무거워서 선수들이 네. 야 이래가지고 이거 월드컵 뛰겠냐? 근데 이제 그게 한 3월, 4월부터 태영 형 얘기로는 네, 김태형 감독이나 네, 그 당시에 뛰었던 선수들 얘기는 자기도 너무 놀랄 정도로 네, 네. 몸이 전사가 돼 있는 가더래요. 네. 군사 하나도 없고 전부 그냥 근육, 몸 전사. 내 몸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고 놀랄 정도로 완전히 그냥 몸이 만들어지더라.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 시대를 기점으로 달리는데 그 전에 대한민국 체력 훈련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이제 그냥 초식에 눌러서 운동장 400m 한 바퀴를 몇 분에 들어와.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걸 뛰는 건데 이제 그 당시에 어쨌든 축구가 꺾어 뛰고 이제 뭐 이런 방향 전환이잖아요. 그쵸. 그 방향 전환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어. 거죠. 계속 니네가 훈련장에서 경기장에서 방향 전환을 많이 하니까 그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뛰는 사람 입장에서 순간적인 스피드라든지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좀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지도자들이 삑삑이를 많이 좀 시켰죠. 반복 달리기. 요 근래 토트넘이 공격할 때 손의 위치가 꼭 페리시치한테 밀려서 중앙에 박혀 있는 느낌이거든요. 손의 장점은 중앙에 박혀 있을 때가 아니라 사이드나 하프스페이스 공부할 때 장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차피 페리시치 영입됐을 때 저희가 라방인가 뭐 원투펀치인가 제가 얘기한 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페리시치 영입에서의 그 콘테 감독의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격 시에 윙어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양발을 잘 쓰기 때문에 왼발로 직접 직선적인 돌파에 의한 크로스 형태의 윙어 역할도 하지만 세세뇽처럼 하지만 오른발도 잘 쓰기 때문에 중앙으로 들어가서 공격수와 같은 세컨 스트라이커 같은 역할도 하나 달라는 얘기예요. 네, 페리시치로 하여금. 근데 지금은 이제 좌우 윙백을 쫙 올리고 빌드업 체계부터 해서 상대를 높은 위치로 밀어놓고 세컨볼 싸움도 이기고 계속 게임을 하는 그 윙포들은 중앙지향적으로 숫자를 늘리고 하는 운영이 지금은 선수들 몸이 무거워서 안 돼요. 미스가 많이 나오고 오프트볼 움직임이 안 좋으니까 빌드업 시에도 1차 빌드업 시에도 미스들이 나오고 압박이 계속 밀리니까 결국은 또 뒤로 내려앉게 되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돼서 페리시치 장점을 잘 못 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페리시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팀 폼이 조금 올라오면
손흥민 선수와의 공존에서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됩니다. 시너지. 그거는 이제 서로가 소니와 페리시치가 서로들의 장단점과 움직임에 대한 이 전술적 그 합을 잘 맞추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콘테 감독은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공격수에 대한 집중 견제도 분산이 되고 여러모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마 콘테 감독은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초반이니까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전술적인 어떤 합에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런 단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어때요? 저 그 유럽의 빅리그에 있는 공격수들과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트 그래도 랩 과정을 겪은 공격수들 가장 큰 차이? 이렇게 배울 때 좀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 이게 어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손흥민 선수 그 말씀드렸던 유럽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마인드에 대한 네, 기본적으로 공이 오기 전부터 이미 나는 슈팅을 할 거야라는 마인드, 옆에 주지 않고 내가 넣을 거야라는 마인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지금 내가 때리는 게 좋은 건지 옆에 주는 게 좋은 건지라는 거에 그런 마인드랑 그런 것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뭐 터치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터치 같은 경우는 특히 미드필더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현역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 감독님이나 제가 아는 네네. 가끔 이제 얘기를 하면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선수들은 첫 터치를 네. 유럽에 있는 선수들을 봐라. 첫 터치가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공격적인 방향으로. 네네 맞습니다. 공격적인 방향으로 돌아서 터치를 하는 습관들이 돼 있는데 네. 우리는 첫 터치가 수비적이라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 수비적으로 터치를 해놓으니까 돌지를 못한다는 네. 몸.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분을 제가 몇 분을 봤어요. 네. 그거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볼이 오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김민재 선수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돌아서지 못하게끔 사전에 이렇게 차단을 한단 그쵸. 말이죠. 뒤에서 붙어주면 못 돌아서니까. 그러면 그거를 대비해서 뭔가 순간적으로 볼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수비랑 거리를 벌리고 그 공이 올 때 한 번에 딱 이렇게 정면을 보고 돌아섰을 때 마주 보면 수비가 앞으로 못 와요. 마주 보면 뛰어오면 이렇게 옆으로 치면 되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수비가 뒤에서 붙고 그러면 이제 공을 수비가 뒤에 붙으니까 뒤쪽으로 잡아놓을 수밖에 없죠. 나는 일로 뒤로 가야 되는데 공을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뒤로 잡아놓을 수밖에 수밖에 없고, 예, 그럼 뒤에서 수비 강하게 방향으로 터치를 할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예, 백패스가 많고 푸시를 하다 보니까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고 어.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선수들이 쭉 밀고 올라오니까 이제 많은 숫자가 올라오게 되니까 뒤에 있는 수비수는 또 당황하고 그러다 보면 뻥 차던지 아니면 거기서 뺏겨서 그러니까. 실점을 하든지. 그거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의 교육이? 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안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은 선수들한테 공격적으로 잡아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는 선수들도, 하는데. 예, 알아요. 선수들도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예,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 건가요? 이게 왜 그런 차이들이 조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축구가 네. 뒤로 밀리고 네, 자꾸 백패스가 많고 네. 수동적으로 좀 변하는 일종의 그것도 마인드잖아요. 네, 네. 무조건 그렇게 해라. 실수해도 네, 네. 좋으니. 네, 맞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 네. 그렇게 만약에 했는데 뺏겼어. 네. 그럼 코치 선생님들이 야 이씨, 아니, 물론 그런 것도 야씨 앉아. 뭘 간수해 뒤로 주면 되잖아. 그거 돌아뛰면.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축구를 했던 입장이니까 저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감독님들과 말씀 저도 이제 나눠 보면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아?라고 이제 저한테 거꾸로 여쭤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퍼스트 터치도 중요하고 패스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받고 잘 주는 거다. 네. 근데 잘 받는 게 안 되니 잘 줄 수가 없고.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다 그게 보니까 내가 봐도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축구에 맞습니다. 있어서. 그게 이제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참 차이가 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들이 있고 뭐 쉽게 얘기해서 멀죠. 30cm 정도만 잡아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1m, 70cm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선수랑 공이랑 멀어지면 수비가 인터셉트를 하기가 좋잖아요. 딱 벌어지니까. 그런 터치에서 오는 부정확함이 그런
수비적인 볼 터치를 만들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질책성의 그런 것들도 좀 선수들의 어떤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뭐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책임 회피성 그런 터치와 패스들이 네네.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실수만 안 하면 네네. 그러면 감독들이 욕은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런 문화가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 지금 바뀌어야 되지 않냐. 지도자들도 네네. 교육 갔을 때 슈팅 선택 아니 패스 선택에 있어서 네네. 질책하지 말아라 했듯이. 네네네. 많이 바뀌고 있는 것 많이 같아요. 저도 바뀌고 현장에서 나가보고 어.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중계를 가끔 나가봐도 제가 했던 때랑은 그런 단어 선택에서부터 그 음역의 높낮이서부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좀 다운됐고 선수들한테 맡기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게 아직 100% 없어졌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선진화가 됐죠. 지금 그 용인시 그 축구 협회 쪽에서도 일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무차장으로. 네, 사무차장이고요. 그러면은 용인 그 축구 센터? 네, 센터는 이제 용인시 관할 교육기관이고. 아, 교육기관이고. 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저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나요? 그 지금 이제 그 대표 선수들 네. 하고 이제 요즘에 보는 대표 선수들 네. 20세 이하부터 해서 네. 보면 그래도 많이 세밀해지고 많이 좋은 축구를 하는 방향으로 좀 바뀌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끔 제가 저번에 고향을 가서 옛날 VHS 그 테이프들을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대표팀 경기죠. 네. 난 그렇게 성장을 지금 한 건가? 우리 선수들이? 네. 약간 이런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그거는 피지컬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기본기는 약간 아기자기하게 바뀐 것 같은데 선수들이 그 축구에 임하는 축구는 진짜 뭐 피지컬적인 부분 중요하고 뭐 택티컬한 전술적인 거, 네. 뭐 테크니컬한 거, 멘탈리티 네.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축구에 중요한 피지컬적인 조금 싸울 줄 알고 네. 뭔가 이런 것들 조금 지금은 너무 부족한 건 느낌. 너무 좀 예쁘게 차려고 하는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을 저 같은 올드 팬들은 약간 느껴요. 뭔가 아기자기한 것 같지만 그래서 왜 그런가 나는 그냥 혼자서 네. 지역마다 이 조그만 클럽 팀들도 있고 네. 또 학교 축구도 있고 네. 학원 축구죠. 네. 학원 축구는 또 성장하면서 성적도 내야 되고 그렇죠. 네 진학을 하려면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스타일이 바뀔 수 있지만 또 클럽 내에선 또 지도자들이 약간 또 진짜 막 아기자기한 뭐 패스워크와 네. 체격 조건은 피지컬적으로는 작아도 네. 그런 걸 또 막 간주하고 이게 너무 혼재돼 있는 약간 뭐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 유소년 축구가 하나의 방향성과 철학을 가지고 쭉 가는 것보다는 뭔가 혼재돼 있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정확해요? 제 생각에도 어. 말씀하신 것들을 똑같이 느꼈고 모르겠어요. 제가 감히 이런 말을 대한민국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여기는 뭐 그냥 네.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과도기 같아요. 대한민국 축구의 과도기?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뭐 다이어트도 중간에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과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뭔가 아기자기한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훈련의 획일화나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축구가 이제 선진화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감독님들도 있을 테고 분명히 아직은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감독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중구난방의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생길 거고 그런 선수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만나다 그렇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기자기한 축구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를 얘기할 때 그 티키타카를 만든 펩 과르디올라라는 사람의 그 생각이 100% 들어가 있는 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 뭐 따라한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모방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짧은 패스를 여러 번 주면서 상대가 이 패스를 주고도 뺏지 못할 것이라는 머릿속에 생각을 심어주면서 상대를 무너뜨려 가는 이런 축구를 보면서 100%의 그 생각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직은 모방만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어떤 느낌인지 네, 알겠어요. 그거를 이제
해 보면서 이제 좀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그 감독님들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을 거기다 또 집어 넣어서 조금 변형시키기도 하시고 요런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 마음속으로 혼자 하고 있던 얘기인데 끄집어내 주셨네요. 네. 비슷한.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김호성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이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축구를 네. 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많이 본 사람으로서 옛날부터 네. 그게 똑같이 보는구나. 네. 그렇죠? 단순히 유소년 선수들 뛰는 현장에 가보면 그냥 이렇게 괜찮아 뺏겨도 돼 패스해라는 이야기를 한 벤치에서 계속 하는 팀들이 있고 뭐 빨리 줘 그쵸. 뭐 뺏기잖아 뭐 빨리 수비해 뭐 가서 넘어뜨려 이런 이 말이 계속 나오는 벤치들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직 과도기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맞아. 네. 지금 보면 과도기인 것 같아. 네. 요즘에 특히 일본한테 열연벌 팀들이 계속 대패를 당하는 걸 보면서 네.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저는 협회 관여를 하고 있지 않지만 협회 분들도 혹시 저랑 비슷한 생각이나 김호성 의원이나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이건 되게 사실 중요한 문제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이런 정보는 진짜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나라 축구를 위해서. 아니면 과도기에서 헤매고 있는 건지. 네. 이거를 좀 빠른 방향성을 잡고 다시 좀 정리를 하는 단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프로축구 유스 경기 종종 볼 때도 오성 해설님 말씀과 비슷한 함성이 종종 들리더라고요. 네. 괜찮아 패스해 아니면은 뭐 빨리 줘 옆에 줘 쉬운데 줘 이런 말이 나오는 벤치 또 말씀해 주시네요. 저는 유소년 축구 중계하면 네네. 예 저희는 이제 중계 컨셉을 어떻게 잡냐면 네. 일단 누구 엄마 어딨어 학부모 그게 이제 리액션이 나와야 네네. 시청자들이 조금 보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일단 누구 엄마인지 확인을 합니다. 몇 번 엄마인지 몇 번 엄마세요? 네. 몇 번 엄마? 몇 번 엄마? 그래서 몇 번 엄마가 골 넣으면 이제 그 엄마 딱 클로즈 막 울고 막 엄마가 알죠 어떤 건지. 네. 우리는 방송 이제 유소년 결승전하고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부터 가서 체크해. 네. 몇 번 엄마예요? 우리예요? 몇 번 엄마예요? 어디예요? 뭐 그래서 오늘 선발이에요? 예 선발이에요. 어디서 뛰어요? 우리의 장점은 뭐고?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딱 골 넣으면 네. 네. 그럼 뭐 엄마 울고 막 리액션 받는 리액션으로 중계해요. 네 유소년 대회는 보통 그렇습니다. 네. 딴 게 할 게 없거든. 네, 그렇죠. 우리는 특히 이제 축구를 시작하는 연령이 유럽보다는 사실 늦거든요. 유럽은 이미 5살 막 이럴 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축구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제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볼 잘 차고 그러면 코치 선생님들이 또는 빠르면 그러면 이제 불러서 축구부 넣고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막 3학년, 4학년 이때 시작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조금 또 빨라지긴 좀 했어요. 빨라지긴 그 했죠. 사설 축구 사설 교실들이 축구교실 많이 때문에. 생기면서 네. 이제는 7세반도 이제 생기더라고요. 7세반을 받아서 1학년부터 이제 쭉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한 7세 정도 근데 들어오는- 실제로 또 진짜 선수로 막 성장한 애들은 축구를 체계적으로 안 배우다가 초등학교 가서 그렇죠. 한 2학년, 3학년 돼서 재능이 보이는 아이들은 재능 보이는 애들. 엘리트로 넘기고 그렇죠. 엘리트 이렇게. 넘기니까. 네. 윤현영님 13억 중에 축구 잘하는 사람 없는 나라도 있는데요. 중국. 왜 그런 거예요? 중국은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상대적으로 제가 또 느낀 건데 저도 중국으로 뭐 대회도 많이 가보고 훈련도 많이 가봤지만 그 중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코치 감독님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로는 뭐 한국 사람들이 더 부지런하대요. 부지런하다 네, 기본적으로. 더 부지런하대요. 부지런하고 정시 훈련, 오후에는 정시 훈련도 중요하지만 오전이나 저녁이나 새벽에 하는 개인 훈련을 많이 하는 게 미덕인 이제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해하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이런 시간을 오래 갖는 게 그게 사실 여유인데. 네. 근데 우리는 그러질 못해 우리나라 사람들. 뭘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시즌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라고 묻는 분데스리가 팬이 계시네요. 네. 도르트문트는 지금 이제 홀란이 나갔으니까. 나갔고 거기에 네. 이제 세바스티안 알레라는 선수가 알레가 영입이 됐는데 네. 고아남 때문에 이제 그쵸. 시즌이 끝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쾰른에서 모데스테라는 선수를 데려왔는데 아직까지 그 혼란이 해줬던 그런 역할들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혼란스럽네요. 네, 팀 많이 자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들이죠. 어떻게 보면 만들어주는 역할들 해주는 선수들이나 좀 앞쪽으로 올라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직 위에서 뭔가 완성된 그 공격 패턴이나 완성된 득점 장면을 만들지 못하는 게 네.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저 김호성 의원님이요 해설 내용이 우리 분데스리가 가끔 TVN에서 보시는 팬들 있으시면 김호성 의원님 중계 잘 보세요. 해설 내용 아주 좋습니다. 네. 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어. 우선은 와이프가 여기 나간다고 옷을 사줬고요. 네. 네. 아 이 옷을 네, 새로 사줬어요. 오늘 사줬고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자의 길로 들어와서 네, 네. 그 장지현 의원님 중계하시는 거랑 한준희 의원님 중계하시는 거를 되게 따라했어요. 아. 되게 많이 따라했어요. 아, 따라했어요? 잘하고 싶은데 어. 방법을 모르겠는 어. 거예요. 그래서 우선 막 성대모사도 하고 아 진짜로 집에서 혼자 성대모사를? 네 성대모사 내면 성대모사 하기 쉽지 않은데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장현 의원님 네. 중간에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중계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해설자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쉬임새를 넣어야 될 때가 네. 꼭 있더라고요. 그럴 때 뭘 하지?라고 하다가 아. 의원님 걸 좀 따라 해보기도 했었고 아. 이제 해설하면서 되게 많이 두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네.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뭐 한여임도 그렇지만 비선수 출신으로서 이렇게 그 아주 학창 시절 좋은 활약을 한 기량이 좋았던 또 좋은 축구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해설위원분들이 들어오셔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많이 배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배우고 네. 또 기존에 그냥 보는 사람의 어떤 그런 축구 관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던 것과 직접 또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어떤 사고가 많아요. 생각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저희는 뭐 항상 저는 또 그런 또 해설위원분들 좋아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원투펀치 블루 라이브도 이제는 약간 패턴을 조금 바꿀 계획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당분간 이제 조금 더 가겠지만 조금 계획해서 조금 더 팬들하고 같이 소통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재미도 있는 이런 형태로 조금 바꾸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또 앞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